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금광 ETF를 가져온 분이 있어요. 웅성기 연구원님이 원자재를 담당하는 저희 애널리스트고요. 그 애널리스트 분이랑 같이 일을 하는 RA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다들. 훤칠한 저희 RA 친구고요. 자기소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종목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원자재 섹터에서 이제 RA 맡고 있는 신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종목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GDX라고 이제 금광기업을 대부분 이제 추종하는 그런 ETF고요. 뭐 귀금속을 채굴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금광기업을 채굴하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몬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알고 계시고 이제 또 아실만한 부분들이 한 베리골드 이런 것들도 좀 유명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금광기업이 일반적으로는 금과 같이 지금 궤도를 좀 그리다가 최근에 금이 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금광기업이 좀 덜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오버슈팅된 금 가격 대비해서 좀 금광기업에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으로 제가 좀 이 종목 가지고 왔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이 오른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이제 매입을 하면서 유입세가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의 계좌가 동결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각국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면서 이제 금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민은행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금을 좀 매입을 했고 저희가 이제 추종하는 저희 이제 금 모델 회귀 분석하는 그 모델에서도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적정 대비해서 한 1,000불 정도 이제 추가 상승된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00불 정도는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 자체가 아무래도 뭐 중앙은행의 매수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를 의식해서 이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영국의 뭐 금이 씨가 말랐고 다 이제 금들이 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영국에서 금을 사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재고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갖다 놓고 이제 관세가 났을 때 그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아비트라지성 재고가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좀 오버슈팅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도 금이 계속 오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 물가를 상승시키고 단기 기대를 인플레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진한색 파란색이 이제 기대 인플레를 뜻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오르면서 좀 실질금리가 좀 하락을 했었고 사실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랑 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가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금값이 좀 내리고 이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 시기에는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앙은행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런 상관관계가 좀 무너졌었던 부분들이고 요 시기가 지나면서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는 다시 좀 상관관계가 좀 돌아오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다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상으로는 기대 인플레가 계속 오를 것이고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 우하향 추세에서 이제 금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강기업의 마진을 결정짓는 부분이 이제 금가격도 있지만 이제 채굴 비용도 결국에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ISC라고 하는 요걸 이제 채굴 비용으로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채굴하는데 비는 이제 뭐 인건비나 아니면 전기료 뭐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좀 작아져야 그리고 금값이 올라야 이제 그 금광기업의 마진이 좀 이제 결국에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마진이 확보가 되려면 결국에는 AISC는 좀 하락을 해야 되고 요 하락하는 부분 중에서 이 AISC의 데이터의 가장 그 비중이 큰 항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전기료고요. 이 전기가 결국에는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가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이고 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추세에서는 좀 2분기, 3분기 때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지금 한 4불대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 높아지면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생산이 더 확대되고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수요단에서 보면은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수록 결국에는 이제 난방비 대비해서 그 냉방 수요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2분기 때 좀 약간 가격이 좀 하향 추세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시장으로 이제 만약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고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재고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대 한 20-30% 정도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향하는 그런 수출을 하면서 했었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이 됐고 결국에는 그 부족분을 미국에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고 많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걸 지지해주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 유럽으로 계속 수출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러시아의 그 제재를 풀어주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의 수출 비중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뭐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다른 부분에 다른 뭐 이런 근거들을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추세로 보이면서 좀 금강기업들의 마진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용단에 있는 AISC 이것도 이제 전기 비중이 큰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에너지 원자재, 천연가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빠질 때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바로 이 골드마이너 ETF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금 가격은 사실 제법 오랜 기간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골드마이너 ETF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느낌인데 이렇게 좀 금 가격이랑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 채굴 비용 AISC 이걸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까 보시겠지만 유먼트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 결국에는 비용이 계속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핵심 광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먼트가 좀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점점 줄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이렇게 이제 핵심 광산으로 이제 자금을 좀 투입시키고 더 마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뭐 2분기, 3분기 때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혹시 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거나 상승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이런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다른 부분 사실 뭐 금강기업 자체가 워낙 뭐 딱 간단 명료하게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부분이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약화되는 부분보다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지난주에 뭐 하드데이터에서 확인하셨겠지만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로 자체가 뭐 2.5에서 3회로 지금 점쳐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그리고 뭐 단기 기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금 가격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지금 4월 3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금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그대로 가면은 침체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뭐 본 거 같은 경우에는 금이 뭐 관세 항목에서 좀 벗어난다. 그러니까 제외를 시킨다라고 제가 봤었는데 사실 기존에 관세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차익실을 노리기 때문에 그 재고가 이동하면서 좀 가격이 많이 상향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요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감안해도 지금 조건상에서는 금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종목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웃지 말고요. 나도 민망해.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GDX 관심 종목 추가. 추가.